단기 비용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단기 비용 함수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비용 극소화 문제는 어떤 특정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는데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노동량과 자본량을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단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그 자본량은 고정이 돼 있고 노동량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비용 극소화 문제를 단기 비용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단기 비용 극소화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노동량만 변하고 자본량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본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노동량 변화를 통해서 어떤 특수한 생산량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런 노동량을 선택을 하는 문제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려하는 상황이 지금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고려 사항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노동 가격 W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 가격 R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본량 K바로 고정되어 있고 불변이고 그럼 특정한 생산량을 Q를 만들어내는데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는 노동량은 얼마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비용 함수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용어냐면 바로 노동에 대한 조건부 요소 수요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조건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특정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생산량을 달성하는 Q를 달성하기인데 필요로 하는 요소 수요. 그런데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도록 요소를 수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노동만이 이제 고려 대상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조건부 요소 수요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동에 대한 조건부 요소 수요는 어디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단기 생산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단기 생산 함수 이와 같이 K가 고정이 되고 자본량이 고정이 되고 L의 변화를 통해서만 생산량의 변화가 알려주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S자 형태의 그 생산 함수, 생산 곡선을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이 생산 곡선은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노동이 L1만큼 투입이 되면 이만큼 Q1만큼 생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 높이가 뭐냐면 바로 L1이 투입될 때 발생된 생산량이죠. 최대 생산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부 요소 수요라는 건 뭐냐면 이제 타겟이 뭐냐면은 생산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Q1을 생산하려면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그러한 요소 투입량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죠. 자, 지금 요거 생산 곡선은 뭐냐면 투입량에 대한 생산량이잖아요. 이것을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량이 요만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하면. 즉, 이 길이가 뭐냐면 노동량과 동일하잖아요. 요 노동량과 동일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Q1이란 생산을 위해서는 L1만큼의 노동력이 투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 L1이라는 노동량은 뭐냐면은 이 Q1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만큼 이만큼 노동력이 투입되고 이만큼 노동력이 투입돼도 상관없어요. 이 길이가 투여가 되건 뭐 또 이 길이가 투여가 되건 이 노동량이 투입이 되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투여가 돼도 Q1을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건 뭐냐면 가장 적은 비용을 고려를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투입량이 가장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L1이라는 요 노동량은 뭐냐면 Q1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적은 노동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Q0를 생산한다,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바로 노동 투입량이 되겠고 조건부 노동 투입량이 되겠죠. 뭐 이걸 L0라고 하면 따라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가장 적은 노동 투입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이 생산 곡선을 갖고 알 수 있는데 이 생산 함수의 역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함수, 단기 생산함수의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요 S는 뭐냐면, 요 L은 노동 투입량이 될 테고, 즉, 어, 자본량이 K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한 생산량 Q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노동 투입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L은. 요 S는 이제 단기, short run을 이야기하는 그 단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 함수를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노동에 대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단기 총 비용 함수, 그다음에 그 단기 총 비용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총 비용 함수 영어로 Short Run Total Cost에서 STC로 이제 줄여서 표현을 하는 거죠. 비용은 그 요소 구매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본량은 K바가 지금 현재 투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본 구매 비용 이거는 이거는 항상 생산량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거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서 단기 생산 함수의 생산 곡선의 단기 생산 함수의 역함수인 조건부 노동 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단기 총 비용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단기 총 비용 함수예요. 따라서 생산량이 변하면 노동량이 변하고 따라서 비용이 변하기 때문에 이 구매 비용이 변하기 때문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총 비용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 함수는 뭐냐면 이 생산량과 총 비용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비용 함수다. 단기 비용 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 과정에 L이라는 것, 그러니까 노동량의 변화를 통해서 비용의 변화인데, 다시 적어보면,
단기 비용 함수인데, 사실은 생산량이 변하면 조건부 요소, 노동 조건부 요소 수요량이 변하고, 그렇다면은 구매 비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비용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한 단계 걸쳐진 그런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인 관계, 생산량과 총 비용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바로 비용 함수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원래는 요 단계를 거치는 게 맞지만 이 단계를 생략을 하고 바로 총 비용과 생산량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비용 함수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자본 구매 비용, 이 자본 구매 비용은 생산량이 무엇이든 간에 자본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본 구매 비용은 변하지가 않죠. 생산량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고정 비용이라고 불러요. Fixed Cost, 그래서 FC라고도 약자로 표현하는데 이 고정 비용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본 구매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자본량이 변하지 않지만 그 량은 그 양만큼 어쨌든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을 고정 비용이라, 생산량과 상관없는 비용을 우리는 고정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부분, 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생산량의 변함에 따라서 노동량이 변하기 때문에 이 노동 구매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가변 비용이라고 불러요. Variable Cost. 그래서 VC로 약자로 쓰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변이란 건 뭐냐면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무엇 때문에 변하냐면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서 비용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에서는 단기 총 비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과 생산량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부분, 고정 비용,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장기에서는 뭐 노동량도 자본량도 변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은 존재하지 않겠죠. 장기 비용에서는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단기 비용에서만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구분되고 총 비용은 단기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의 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단기 비용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평면에다 그릴 거냐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비용 함수는 생산량과 생산 비용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X축에는 생산량, Y축에는 그 비용이죠. 그래서 STC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용 곡선은 우리가 앞에 또 넘어가면 이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데, 우리가 앞에서 생산 곡선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노동 투입량이고 그다음에 생산량이고, 그러니까 S자 가까운 그런 모양의 생산 곡선을 우리가 그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용 곡선은 역 S자예요. 역 S자. 왜 역 S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노동 구입량이기 때문에 비용을 이야기할 때는 이 생산 곡선의 생산함수의 역함수를 생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생산량에 따른 이 노동량의 변화가 이 생산 곡선의 역함수를 따라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X축이 Q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여기 Y축에 Q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면은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노동량의 변화가 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비용도 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면은 요런 형태가 되고, 이거를 이제 이 좌우측으로 위아래로 바꾸면은 이런 형태의 역 S자의 그 비용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곡선은, 그러니까 생산 곡선은 S자 형태지만 비용 곡선은 역 S자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노동에 대한 조건부 요소 수요가 생산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 시작 포인트가 총 생산 총 비용 함수의 시작 포인트가 여기 붕 띄어서 시작된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고정 비용 부분이죠. 자본 구매를 위한. 그래서 생산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비용만큼, 자본 구매 비용만큼 이미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서 일단 점프를 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는 또 뭘 그렸냐면은 이제 가변 비용 그래프도 그렸어요. 가변 비용 그래프는 이게 총 생산 비용은 총 비용은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의 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생산을 하겠다, Q1만큼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비용 곡선을 통해서 이 높이가 바로 총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생산을 하건 안 하건 요 높이만큼은 항상 자본 구매 비용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요 높이만큼은. 그렇죠? 따라서 요 나머지 부분이 바로 가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변 비용 곡선은 총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그려지게 되는 거고, 그 갭은 어떤 생산량이건 다 똑같이 이 RK 바만큼 투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요 갭은 RK 바만큼 모든 생산량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변 비용 곡선은 총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그려지게 되는데, 얼마만큼 아래에 그려지게 되냐면 모든 생산량에서 똑같이 RK 바만큼 아래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우리가 단기 생산 함수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개념을 공부했냐면 평균 생산, 그 다음에 한계 생산 개념을 공부했죠. 그와 유사하게 여기서도 평균 비용,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개념을 새롭게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단기 생산 함수를 가지고 평균 생산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 말은 평균 비용의 의미는 뭐냐면 생산량 한 단위당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는 average에서 나온 얘기인데, AC라는 용어를 보면은 평균 비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S는 short run 해서 단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SAC 하면은 평균 총 비용,
나타내는 의미이고,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또 어떻게 가늠해 볼 수가 있냐면 그 총비용 곡선에서 여기는 x축은 q고 y축은 stc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Q1만큼 생산을 한다면 요 높이가 바로 Q STC1이 되겠죠. 생산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Q1분의 STC1을 원하는 거니까 평균 비용으로 그거는 이 원점에서 뻗은 직선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요 길이가 Q1, 요 높이가 STC1이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거는 빗변과 밑변을 감싸는 이 각도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평균 비용도 평균 생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원점에서 어디로 뻗냐면은 비용 곡선으로 뻗어서 뻗는 직선을 생각을 하고 원점에서부터 그 직선의 각도를 가지고, 즉 기울기를 가지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각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은 생산량이 여기일 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원점에서 뻗은 직선은 이렇게 되고 이 각도가 바로 평균 비용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 곡선에서 원점에서 뻗은 직선을 생각을 하고 그 각도를 생각을 보면은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게 바로 평균 비용이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Q1이면 이제 이 각도가 되는 거고 더 많이 생산을 하면 그래서 이 점이라면은 원점에서 뻗은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이 각도가 어때요? 원점에서 뻗는 각도가 점점 작아졌다가 여기가 가장 최저로 작아진 거죠. 가장 작아졌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구나, 평균 비용이.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 비용 곡선을 요 그래프상에다 그려보면은 여기 오타가 있네. 오타가 계속 많죠. 이게 Q죠. X축에는 Q고 생산량이고, 그다음에 Y축은 평균 총 비용을 나타내는 돈과 관련된 내용을 Y축에 그려보면은 지금 우리가 평균 총 비용을 그리니까 맨 처음엔 생산량이 낮을 때는 높았다가 컸다가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남에 따라 점점 각도가 작아지죠. 그러니 각도가 작아진다는 건 뭐냐? 평균 총 비용이 낮아진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여기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그 이후에는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따라서 U자형, 평균 비용 곡선을 그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대체로 좀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U자형이 된다. 우리가 평균 비용, 평균 생산 곡선을 그려보면 우리가 그 종 모양, 평균 생산을 그려보면 종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비용은 이 뒤집어지는 그 U자형이 된다는 거. 이거는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조건부 요소 수요가 생산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예, 생산 함수랑 비용 함수는 이 거꾸로 그 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연결을 하면은 아주 생각하기 편하죠. 어, 우리가 앞에서 또 가변 비용 곡선을 이렇게 밑에다 그렸잖아요. 이게 역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변 비용도 역의 숫자고, 따라서 이 가변 비용의 평균치, 평균 가변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평균 가변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U자형이 될 거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해되죠? 이건 또 다시 오타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쪽은 평균은 U자, 종 모양, 평균 비용 쪽은 이제 U자형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한계 비용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계 생산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계 생산이란 건 뭐냐면은 노동 투입을 하나 더 할 때 생산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릴 때 비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한계 비용이죠. 요 의미가 생산량을 하나 더 늘릴 때 비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얘기하는 그런 기호죠. 그리고 한계의 개념은 항상 접선의 기울기를, 그 곡선상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봤던 한계 개념이 뭐가 있었죠? 한계 대체율,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한계 기술 대체율, 그다음에 한계 생산, 지금 여기 한계 비용까지 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가늠해 보냐면 그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가늠해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은 하진 않고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한계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Q1을 생산을 한다. Q1에서의 한계 비용이 얼마냐를 보는 거죠. 즉 Q1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위 더 늘린다면, Q1에서 한 단위 더 생산을 추가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변하는가죠.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고, 접선을 그려봐. 요 Q1에 해당되는 생산 비용 곡선에서 그 비용 곡선상에 점을 찍고 거기에 접선을 그려보고 그 접선의 각도, 기울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계 얘기는 다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다. 한계 비용이라면 그럼 비용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고, 한계 생산이다 그러면은 생산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고, 한계 대체율이다 무차별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고, 한계 기술 대체율이다 등량 곡선상의 저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생산량을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생산량을 변화시켜 보면서 그 한계 비용이 생산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생산량에서의 한계 비용을 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생산
비용 곡선상에 점을 찍고 접선을 그려보고 그 각도를 보는 거죠. 여기를 보면 어때요? 여기에 해당되는 점을 찍고 비용 곡선상에 점을 찍고 접선을 그리고 그 기울기를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생산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 곡선상에 점을 찍고 여기에 접선을 그려서 그 각도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죠.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가팔랐다가 점점 그 각도가 줄어들다가 또 어디선가부터는 다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점점 이 각도가 커지죠. 여기서 각도가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이 점이 어딘가 여긴가 있는데 어딘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예, 변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다는 의미에서 변곡점이라고 그러는데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는 뭐 대체로 0이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려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L이 아니라 Q고요. 네, 또 오타 수정을 할게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한계 비용이 점차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평균 비용 곡선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한계 비용 곡선도 U자형이다. 우리가 한계 생산 이야기할 때 한계 생산은 일반적으로 종 모양, 이렇게 컵 뒤집어 놓은 거 모양인 거로 우리가 배웠었죠. 한계 비용은 그 생산 비용과 한계 비용은 예. 생산 비용과 생산 함수는 서로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의 개념도 한계 생산은 종 모양이지만 한계 비용은 곡선은 U자형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지금 계속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앞에서 생산 함수 이야기하면서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도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단적인 거는 뭐 이거죠. 평균 비용은 원점에서 뻗은 직선의 기울기. 한계 비용은 그 비용 곡선 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어디선가는 같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개가 같을 수가 있다는 건데 바로 그 어디선가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은 이 비용 곡선을 보면 이렇게 역 S자잖아요.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따로 띄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린 게 바로 그 다음 화면에서 보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다 Q로 잘 그렸네요. 앞에서도 잘 그렸나? 좀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비용 곡선상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 부분
부분을 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Q2라는 생산량을 생각을 해보면 이 Q2라는 생산량은 뭐냐면은 비용 곡선의 원점에서 뻗은 직선이 다다르긴 하지만 어떤 상황이냐면은 비용 곡선이 그러니까 원점에서 뻗은 직선이 비용 곡선의 비용 곡선상의 요 점을 접하는 그런 곡선이라는 거죠. 직선이라는 거죠. 자, 원점에서 뻗은 직선은 무엇을 가늠하는데 필요한 거였냐면은 평균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편 곡선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이야기했냐면은 한계 비용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Q2라는 생산량에서 보면은 이 비용 곡선상의 접선과 원점에서 뻗은 직선이 같은 직선이라는 거죠.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각도가 같고 기울기 같기 때문에 바로 이 Q2라는 생산량에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같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요 생산량,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걸 Q2라고 지금 임의적으로 부르는 건데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하건 상관없어요. Q스타로 표현해도 되고 뭐 상관없고요. Q2라는 생산량에서 보면은 이거 원점에서 뻗은 직선과 이 비용 곡선상의 접선이 일치하게 돼서 그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죠. 즉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생산량이라는 거죠. Q2라는 생산량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이 존재는 하구나. 여기서는 그 생산량을 Q2라고 부른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생산량의 변함에 따라서 원점에서 뻗은 직선을 생각을 해보고 점점 각도가 작아지죠.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죠. 점점 커지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 Q2라는 점에서 이 Q2라는 생산량이 그래서 평균 비용이 가장 작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U자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장 낮게 만들어준 생산량이 바로 Q2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그 Q2 주변에서 좀 살펴보면 Q2 주변의 생산량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Q2보다 작은 생산량 Q1이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Q1에서 그 원점에서 뻗은 직선의 기울기와 이 비용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Q1에서 원점에서 뻗은 직선의 기울기는 요 각도고 그다음에 그 비용 곡선상의 점이고 접선을 그려보고 그 각도를 보면은 요 정도 각도죠. 따라서 원점에서 뻗은 직선의 기울기가 비용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죠. 그 말은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라는 거야. 즉 Q2의 왼쪽에 있는 생산량에서는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 생산량 Q2
즉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생산량보다 적은 생산량에서는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SATC라고 써도 되고 SAC라고 써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여기다 T를 왜 적었지? 뭐 어쨌든 그 다음에 Q2보다 좀 많은 생산량, 예를 들어서 Q3라고 한번 보면 Q3에서 보면은 이 곡선상의 비용 곡선상의 점에서 원점에서 뻗은 직선을 보면은 그 각도가 이 정도고, 그다음에 접선을 그려보면은 이 노란색 직선이고 그 각도가 이 정도죠. 그러면 이 원점에서 뻗은 직선의 기울기가 비용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생산량보다 좀 많은 생산량에서는 더 많은 생산량에서는 이 한계 비용이 더 크더라 평균 비용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우리가 주목하는 기준을 삼는 그런 생산량이 뭐냐면 바로 Q2. Q2란 생산량이 뭐냐면은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생산량이고, 그 생산량보다 적다면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작고, 하면은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작고, 여기서는 Q2보다 큰 데서는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한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면 다음 페이지가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평균 비용 곡선도 U자형, 평균 비용 곡선 U자형, 그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도 U자형인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그래서 이 증가하는 부분을 보면은 평균 비용 곡선은 이와 같이 U자형인데,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점, 이 점에서가 바로 Q2죠. 그 생산량이 Q2죠. 그 말은 뭐냐면 요 높이가 바로 평균 비용임과 동시에 한계 비용이란 거죠. 요 높이가, 요 길이가 평균 비용임과 동시에, 요 길이가 평균 비용임과 동시에 한계 비용인 거죠. 나 전부 다 여기서는 S자 빼는데 그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린 또 뭘 알고 있냐면 Q2보다 낮은 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작다고 얘기했죠.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낮은 데 그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Q1이다. 그러면은 이 높이는 평균 비용이지만 한계 비용보다 그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높이라고 하면 요 초록색이 한계 비용이고 MC고, 요 파란색이 바로 AC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한편 Q2보다 더 많은 생산량, 예를 들어서 Q3라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Q3라고 한다면 요 높이가 바로 평균 비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높으니까 한계 비용은 이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역에서는 한계 비용이 평균보다 크죠.
자, 그래서 요거를 쭉 연결을 해보면 이 Q2를 기준으로 해서는 Q2 생산량에서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같으니까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어디선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은 점을 찍는 거죠. 하지만 Q2보다 낮은 생산량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Q2보다 더 많은 생산량에서는 평균 비용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을 내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관통을 하도록 그려야 된다라는 거죠. 평균 비용의 이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관통하도록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변 비용 곡선도 우리가 그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가변 비용 곡선은 가변 평균 비용 곡선은 총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리고 평균 가변 비용 곡선도 U자형이고 똑같은 의미로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한계 비용 곡선이 아래에서 위로 상향 관통하도록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가변 비용 곡선이 여기가 생산량이고 이것이 역 S자고 이런 역 S자이기 때문에 또 이 점에서 요 생산량에서 원점에서 뻗은 직선과 그다음에 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이 가장 낮은 데서 U자형이 되고 그 생산량이 얼마인지는 여기서는 모르는데 여기서는 Q1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Q1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죠.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단기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로 얘기했고, 장기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금 더 양이 많은데, 살짝 타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에서는 이제 자본량도 선택 대상이고, 우리가 다뤘던 비용 국수화 문제는 단기와 달리 이제 이게 K가 변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L과 K 두 가지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또 등비용 곡선이라는 것을 등장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등지출선과 대응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등비용이란 건 뭐냐면 등비용이란 건 같은 비용이라는 거죠. 동일한 비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소들의 묶음인 거죠. 지금 L과 K가 있으니까 이 L과 K의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조합이 모두 다 똑같은 생산 비용, 동일한 생산 비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출선인 거죠. 비용선인 거죠. 우리가 비용 함수가 이와 같이 돼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C 바라고 하고 WL 더하기
RK가 비용인데 우리가 비용 곡선을 어디다 그리냐면 X축에다는 L, Y축에다는 K 예, 평면에다가 그릴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하면 RK는 SWL 더하기 C바가 되고 K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R분의 W L R분의 C바인 거죠. 뭐 여기서는 C바가 없는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등 비용 선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니까 직선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게 바로 등 비용선의 그 Y축 절편인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R분의 C가 되겠죠. 그다음에 X축 절편은 뭐냐면 K가 0일 때니까 W분의 C가 되겠죠. 이상하게 써졌네.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을, 두 절편을 연결하면 등 비용선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C가 증가하면, 즉 비용이 증가하면은 이 절편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다른 레벨의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등 비용선이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높을수록 원점에서 멀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생각하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R분의 W인데 이 R과 W는 뭐예요? R은 자본의 가격이고 그다음에 W는 노동의 가격이죠. 그래서 이 등비용선의 기울기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두 생산 요소의 가격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생산 요소의 가격비가 되겠죠. 그 기울기가. 직관적인 이해는 뭐 노동 한 단위 증가하면은 당연히 한 명을 더 고용하면 가격이 W니까 W만큼 증가를 하죠. 근데 등 비용선에 동일한 비용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자본을 줄여야 되는데 자본을 K 단위만큼 줄여야 되겠죠. 그럼 비용이 RK만큼 감소를 할 테고, 그렇죠? 동일한 비용이니까 W랑 RK가 일치를 해야 되니까 이 노동 항단위 증가에 따라서 자본량은 R분의 W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등비용선의 각도가 기울기가 생산 요소의 가격의 비율로 표현되는 이유라는 거죠. 이해되죠? 장기인 경우 비용 극소화가 달성된 상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 정도고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있으면 돼요. 지금 질문이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보다 만하게 그려지는 이유가 마다 이 지금 영상 이 프로그램이 늘 문제라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띄워서 설명을 할게요.
이 PDF 파일 화면 보이죠? 어, 앞에서도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평균의 개념, 평균 비용의 개념은 원점에서 뻗은 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생산량을 예를 들어서 Q1이라고 한다면 이 생산량에서 어, 그 비용 곡선상의 점을 생각을 하고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평균 총 비용은 이제 이게 그 초록색 그래프가 곡선이 평균 총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가변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평균 비용은 요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평균 가변 비용은 이 생산량에서 가변 비용 곡선상의 점과 원점을 연결을 한 이 선의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그 특정한 생산량에서 보면은 Q1이라는 생산량에서 보면은 평균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평균 비용은 또 U자형이고, 그다음에 가변 비용도 U자형인데, 평균 가변 비용도 U자형인데,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항상 밑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당 생산량에서 평균 비용이 이 각도가 평균 가변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위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평균 평균 비용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좀 이렇게 완만하게 그렸죠. 근데 이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보다 가파라지면 안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고 평균 기업과 가변 비용 곡선이 상당히 가파라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평균 가변 비용선이 이렇게 가파라지면 그 평균 비용보다 더 높은 게 형성되는 그러한 생산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보다 가파르면 안 돼요. 이거 이해되죠? 뭐 그 다음에 완만해져야 되냐?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이 사실은 이 PPT를 만들면서 이러한 U자형 곡선 또는 이런 그래프를 이런 곡선 그래프를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잘 못 그려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지나치게 항상 뭐 그렇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는 어렵겠고 각도가 이 곡률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가파르진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완만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답이 되나요? 어쨌든 가파르면 안 된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죠. 또 추가적인 질문.
PPT에서 곡선을 그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하는 곡선이 잘 안 나와서. 심지어 직선도 똑바로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질문이 없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5 장을